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라는 걸 안 들어본 건 아니잖아. 1차 함수도 배웠고 2차 함수도 배웠잖아. 맞죠? 그리고 나중에 3, 4차 함수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처음 듣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함수의 정의나 함수의 성질 같은 거는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왜 그렇게 그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다뤄본 적이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지.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들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두 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가 나와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함수란 뭐냐? 내가 전에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너네가 함수라고 해서 배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는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함수의 형태는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덧셈 뺄셈을 배울 때 여기에 이제 플러스 2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이런 거 있었잖아.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아 그러니까 이 통에 1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오는구나 해서 이제 우리가 4층 연산 처음 배울 때 뭐 초등학생 때든 뭐 유치원생들 배운다고. 맞죠? 처음 배울 때. 근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함수의 형태야. 뭐냐? 함수란 뭐냐? 이 통을 이제 함수 F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그 집어넣는 걸 X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X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와? Y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수를 쓸 때 어떻게 써? Y는 fx다 라고 쓰죠. 이게 뭔 뜻이야? x를 f한테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오더라. y가 결과값이다. y가 함수값이다. 뭐 이렇게 불러왔죠. 여태까지. 괜찮나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가장 처음 나오는 수학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처음 나오는 함수의 형태인 거고 근데 우린 이제는 집합 배웠잖아. 집합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집합과 연관지어서 집합을 가지고 한번 함수를 해석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결국 x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우리 f라는 함수에다가 x값을 집어넣잖아. 근데 그 x값이 한 개일 수도 있지만 x값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서 x는 모든 실수야. x는 무수히 많아. 그래서 그 x들, 내가 어떤 함수 f에다가 집어넣을 x들을 집합의 형태로 또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써볼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지금부터 뭐야? 1, 2, 3, 4라는 애를 함수 f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야. 그래서 내가 1을 집어넣어 봤어. 1을 집어넣어 봤더니 2가 나오더래.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어 봤더니 3이 나오더래. 또 뭐 3을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오고 4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오더래. 이렇게. 어떤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 f에다가 x값을 집어넣었더니 y값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괜찮니? 네.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처음 배운 함수는 이렇게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봤던 함수들을 가지고 써보면 집합을 가지고 써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네들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 있죠. 즉 x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는 이 y라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y라는 집합 안에는 선택을 받은 애들도 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공역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화살표들을 대응한다, 대응관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알아두면 금방 까먹어. 왜냐면 이제 함수는 솔직히 말하면 기말고사 범위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중간고사 범위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까먹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럼 결국 다시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함수를 설명할 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소개팅을 얘기를 해줘요. 소개팅. 너네가 소개팅이나 이제 뭐 대학교 가면 과팅, 미팅 이런 걸 많이 해. 대학생 되면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야? 대학교 1학년 딱 되잖아?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돼.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이게 원서 접수하고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수능이 11월에 끝나거든? 11월에 수능을 보죠? 그건 알잖아?
11월에 수능을 보지? 그러면 12월 달에 성적이 나와. 성적 처리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려. 수능 성적 처리하는 데만. 왜냐면 다 이제 전국에서 보고 다 채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등급 매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한 과목이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11월에 수능을 보면 12월에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2월 뭐 14일 날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대학교 입시는 15일부터 발표를 해. 뭐 당연히 그 전에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수능이랑 연관 없는 학교들. 수능 최저가 없거나 그냥 이제 학생부로만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발표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14일 날 발표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합격자 발표를 해. 근데 이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동안 해. 왜냐면 최초 합격자가 있고 그 다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고 추가 합격자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고 5차 이후로는 안 세. 뭔 느낌이냐면 이제 최초 합격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100명이야. 이 100명 중에 50명만 등록을 했어. 그럼 그 다음 50등을 데려가는 거야. 그럼 이 50등이 또 다 등록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에 25명 등록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25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등부터 100등까지 합격자 발표를 해. 그럼 그 중에 50명이 빠지면 101등부터 150등까지 또 합격자 발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되게 순차적으로. 그러다 보면 만약에 4차에서 모든 애들이 다 100명이 다 찼어. 근데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여기서 등록한 애들이 있지. 최초 합격자. 걔네들이 다른 대학을 또 추가 합격을 붙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붙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를 붙었어. 그래서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서울대에서 연락이 와. 그럼 연세대 거 취소하고 서울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또 빠져. 그래서 4차에서 다 채워졌다고 끝이 아니야. 그럼 이제 5차부터는 추가 합격자 발표를 안 하고 전화를 해.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추가 합격자 대상자다. 그러면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 등록을 할 거면 전화를 받고 2시간 안에 해야 돼. 2시간 안에 등록을 안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면 만약에 2시간 1분이야. 등록을 2시간 1분에 했어. 그럼 등록이 안 돼. 등록 창이 닫혀.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실제로 예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걸 깜빡한 거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날짜, 정해진 그게 기한이 있어. 걔는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갔고, 앞부분이었는데, 1차, 2차, 3차, 4차도 1차가 오늘 발표되면 내일까지가 등록이야. 왜냐면 그 다음날 다시 2차를 발표해야 되니까. 등록을 안 하면 그냥 얘는 할 생각이 없구나 해서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지나버린 거야. 아빠가 까먹고 있다가. 했다 생각했는데 안 한 거지. 결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도 가끔 그래. 우리 시험대비 교재 주문하고 하면 주문했대. 근데 주문을 안 했어. 해보니까 결제창까지 띄워놓고 결제하기를 안 누른 거지. 그럼 이제 결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했다 생각하고 지나버린 거야. 근데 그걸 그래갖고 막 그때 막 학교 가가지고 막 찾아가고 막 했는데도 결국에는 안 됐거든. 지나면 끝인 거야. 이런 것도 전화 못 받으면 끝이야. 전화 2번인가 하고 전화 안 받으면 그 사람한테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진짜 피말려 만약에 너네가 다 떨어졌어. 4차까지도 내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 뭐 해야 돼? 핸드폰 앞에 두고 진짜 가만히 보고만 있어. 전화 오면 받아야 되니까. 진짜로 그래. 진짜로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해놔.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진짜 몇 시간 안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다 끝나. 그럼 수시가 다 끝났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 정시로 넘어가죠. 그게 2월이에요. 정시는 2월부터 시작해. 2월 한 달 동안 또 정시를 해. 그러면 이제 수시 합격자들은 그럼 1월에 다 끝난 거거든? 1월 한 중순쯤 되면 수시 합격자는 다 끝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1월 달에는 그럼 이제 대학교 입장에선 신입생이 누가 들어올지가 정해지잖아.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내가 학생 때는 수시 정시가 어느 정도 비율이 얼추 맞았는데 요즘은 수시 비율이 워낙 많으니까 신입생이 뭐 100명이면 그 중에 한 70명은 수시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1월 달에 나오잖아. 그 나머지가 정시 2월 달에 나오는 거 얘네들 막 2월 말 돼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신입생들을 다 불러 학교에서. 모임을 한번 가져. 수시 합격자들만. 안 가도 돼. 필수는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 끝나면 한 번 더 모여. 근데 그 전에 이제
친구 사귀라고 부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너는 이제 다 끝나고 술까지 다 끝나고 1월달 됐어. 뭐만 해?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 거 말고 안 해. 남자들은 PC방 가고 여자들은 어디 뭐 홍대나 이런 데 놀러 다니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 없어서 할 것도 없어 이제. 뭐 하지도 못해 뭘 하고 싶어도. 근데 이제 학교에서 불러. 그럼 이제 가는 거지. 쫄래쫄래 가. 가. 그럼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설명 듣고 신입생 설명 뭐 이런 거 듣고 이건 메인이 아니야. 금방 끝나 설명회는. 금방 끝나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셔. 술 마셔. 그냥 다 같이 술을 마시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술을 마시고 뭐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지 거기 애들이랑.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만들어져. 그 과 단톡방이 만들어져. 과 단톡방이 만들어 그때 돼서. 그 요 수시 합격자들 대상으로 과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정시애들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공지 올라오는 것 말고는 진짜 고요해. 진짜로. 왜냐면 단톡방에 이제 뭐 학교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우리 과가 신입생만 200명씩 뽑아. 그리고 수시 합격자만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과 단톡방에 들어가면 100명이 넘게 있는 거야. 그냥 학생부 인원들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100명, 거의 200명 가까이 돼. 수시 합격자들만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 듣는 고요해. 근데 그러다가 한 명이 갑자기 띡 올려. 보면 요 미팅할 사람 없냐. 진짜로.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만나서 뭐 얘기해? 너네 학교에 괜찮은 애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고등학교 애들 만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자기들도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띡 올려. 이제 뭐 4대4. 진짜로 올려. 3대3 뭐 이런 거 올려. 그러면 올라오잖아? 그럼 한 1, 2분 뒤에 마감됐다고 올라와 또. 끝났다고. 그러니까 진짜 빨리 마감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마감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2월달 되고 정시애들 들어오고 3월달 되면 요즘은 잘 안 가긴 하는데 MT를 이제 간단 말이야. 요즘 근데 잘 안 간대 MT를.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MT를 가. 근데 난 갔어. MT를 갔는데 MT를 가서 막 이렇게 놀아. 그럼 또 친해지잖아. 또 그다음부터 계속 그때부터 진짜 4월에는 난 얘네들이 미친 애들인 줄 알았어.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 그냥 4월 달에는 진짜 매주 올라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매주 올리는 애 중에 한 명이랑 나랑 친해졌어.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린대. 근데 꼭 자기가 매주 올렸는데 그 당시에 매주 올렸는데 매주 연락 오는 남자애가 있었대. 그러니까 모든 미팅을 다 참여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애도 있어. 실제로 그런 애도 있고 막 하여튼 여러 개가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내가 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를 포함해서 4명이서 항상 몰려 다녔어. 나를 포함해서 4명이서 대학교 때 4명이서 항상 몰려 다녔어.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주도했던 애야. 주도하는 애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친구가 대학에 내가 아는 애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이제 연결만 해주는 건데 이제는 이제 친구가 있으니까 얘를 요 한 명을 포함해서 나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안 갔고 얘 나랑 여기 4명 중에 이제 얘랑 그다음 한 명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A, B라고 해볼게. A가 주선자고 그다음 B까지 껴가지고 그 다음에 얘 친구 다른 친구 2명까지 해가지고 4대4로 간 거야. 실제로 4대4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테이블 같은 데서 이제 만났겠지. 보통 이제 그냥 술집에서 만나요. 술집에서 만나요. 왜냐면 처음에 다 어색하잖아. 밥 먹으면 체해. 그 상태로 4대4로 밥 먹으면 체해. 그래갖고 그냥 보통 이제 대학생들은 바로 술을 마시러 가. 왜냐면 이제 술을 한두 잔 하다 보면 또 분위기가 풀리니까. 그리고 술자리는 시끄러우니까 조용해도 막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4대4가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친해졌어. 근데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요즘은 그냥 인스타를 서로 교환을 한대. 전체 다. 8명이. 8명이면 8명이 서로 그냥 인스타를 다 교환해.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끊으면 되잖아, 인스타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돼?
안 줄 수도 주기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달라 그랬어. 안 주면 괜히 그 자리에서 뻘쭘해지잖아. 그럼 분위기가 싸해져. 진짜로 분위기가 싸해져.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통 이제 서로 막 이런저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게 보통 이제 결국엔 이 네 명이 친구들끼리 간 거니까 겹칠 수가 있잖아. 겹칠 수가 있잖아.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둘이 이 한 명이 진짜 착해. 진짜 착해. 얼마 전에 나도 이제 친구 결혼식에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대화를 했었는데 아직도 똑같아. 아직 되게 착해. 되게 착한 애고. 그런데 이제 이 둘이 겹친 거야. 근데 그거를 얘는 말을 안 했는데 얘가 얘한테 말을 한 거야. 보통 꼭 이렇게 있으면 여자애들은 다 같이 화장실을 가. 다 같이 화장실을 가 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남자애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 거지. 이런저런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제 얘가 말한 거지.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호감 가는 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얘는 본인도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전화번호 교환을 하잖아. 근데 얘가 이 여자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받은 거야. 근데 끝나고 나오면서 이 여자애가 얘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얘는 약간 분위기 메이커야.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말 많은 애가 싫었던 거지. 그 얘는 착하고 조용해. 그냥 묻어가는 애야. 묻어가는 애야. 거북하고. 그런데 그래갖고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나한테 이제 물어본 거지.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나는 얘 상황을 알아. 얘한테도 그 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대. 답장은 오는데 너무 뜨문뜨문 온대.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그냥 니한테 관심이 없나 보지 이랬지. 근데 실제로 그랬던 거야. 근데 실제로 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야. 전화번호를 달라고 줬대. 연락이 왔대.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야 근데 그게 뭐 사귀다가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서 뭐 그렇게 연락 오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그냥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나까지 해가지고 네 명이서 술을 마셨지. 술을 마시면서 또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술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야 얘가 이렇다더라. 네가 좀 양보해라.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다 교통정리가 잘 됐는데 마지막에는. 근데 결국에는 뭐 사귀다 금방 헤어지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론이야 이제. 길게 돌아왔는데 결론이야. 함수랑 그냥 마지막에 그 내가 얘기했었던 그 있죠 전화번호 찍는 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봐봐. X라는 애들이 있어. 이게 남자애들이야. X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1, 2, 3, 4가 있대. 남자 4명이 있고 Y라는 애가 있고 얘네들이 여자애들이야. 얘네들은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가 있어. 마지막이 됐어. 그럼 이제 한 명씩 물어보겠지. 한 명씩 물어보겠죠? 그러면 1번 애가 A한테 물어보고 뭐 2번 애가 B한테 물어보고 3번 애가 C한테 물어봤어. 그 다음 4번 애가 A가 마음에 들어서 A한테 물어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잖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는 Y라는 집단에는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선택을 못 받는 애도 있는 거고 선택을 받은 애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공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직접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우리는 여태까지 함수값이다 라고 불러왔던 거야. 이게 Y값이다 라고 불러왔던 거야. 근데 그게 치역이라는 애야. 그 함수값 집합을 우린 치역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봐봐. 똑같은 상황이야. 소개팅 생각하시면 돼요. 소개팅 갔어. 미팅 갔어. 미팅 갔는데 이 1번 애가 뭐 원래는 이제 남자애들 이름을 적어놓긴 하는데 1번 애가 상대방을 봤더니 둘 다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A, B가 있는데 똑같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A한테도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B한테도 전화번호를 물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화번호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돼, 안 돼? 아무리 두 명이 마음에 들어도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두 명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예전에 그런 부부의 세계 이런 거 안 봤어, 너네? 예전에 드라마? 우리 세계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한 명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두 명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실제로 두 명을 하면 안 돼. 눈치껏 이제 한 명만 해야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이번 애가 선택할 시간이 왔어. 그런데 갑자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 그 자리에서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 그럼 돼, 안 돼? 마음에 안 들어도 보통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꼭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한 명을 그래도 찍어. 안 겹치게. 남자들끼리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찍어, 한 명을.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고 다 공유한대, 인스타를. 모두가 다 공유하고,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 뒤에서 따로 연락하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씹고. 답장 안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요즘은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이제 뛰쳐나가면, 이 뒤에 남은 애들 어쩔 거야, 분위기. 안 그러죠.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들어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3번 애가 왔어. 아, 근데 나는 도대체, 절대 A를 포기할 수는 없겠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A를 찍을 수도는 있지. 맞잖아. 찍을 수는 있어. 좀 그렇긴 하지만 찍을 수는 있어. 그치만, 두 명이 마음에 든다고 두 명 찍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도 안 찍는 건 안 되는 거야. 눈치껏 누군가는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찍었어. 그 완성이 됐죠. 우린 이런 걸 함수라고 불러. 괜찮아? 그래서 함수의 조건이 뭐냐? 내가 그냥 무작정 막 연결한다고 함수가 되는 게 아니야. 함수의 조건은 뭐냐? 이 화살표를 대응관계 또는 대응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함수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라는 게 함수의 조건이에요. 이 하나씩만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뭐야? 두 명이 마음에 든다고 두 명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인 거야. 두 번째, 안 찍어도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X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Y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에서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x에다 내가 1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2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그러니까 x값이 뭔가 정해지면 y값은 정해지지. 왜? 하나씩 연결돼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와. 1과 대응되는 애가 없어. 그럼 걔는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함수라는 건 결론은 뭐야?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와야 함수야. 뭐, 어떤 값이? 하나의 값이 나와야 돼. 뭔 느낌인지 이해가?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함수라고 안 부르는 거야. 잘 봐. 원을 내가 간단하게 그려볼게. 원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생겼어. 원이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얘가 0,0고 반지름이 1이야.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라는 x값이 있을 거야. 그럼 잘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 내가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y는 뭐가 나와?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넘기면 4분의 3이고 루트 씌우면 뿔마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뭐야? 어떤 식에다가 x에다가 내가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y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다고. y가 2개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직선은 함수라고 부르지. 1차 함수. 왜?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y는 x라는 직선이야.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야.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은, 다시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1차 함수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포물선이라고도 얘기하고 2차 함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집어넣었을 때 하나씩 나오니까. 근데 원은 원의 방정식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원의 함수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 맞죠? 맞죠? 그 이유가 뭐야? 무언가 하나를 집어넣었어. 그럼 하나가 아니라 2개씩 나와. 또는 내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 그럼 y값 나와 안 나와?
2 집어넣으면 해당되는 y값 없잖아. 함수는 항상 실수해서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안 나오잖아. 나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결론은 뭐냐? 그 대응관계들이 합쳐져서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대응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씩만 대응해야 된다. 오직 하나씩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2개씩 고르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 다 얘기했어요. 정의역은 x값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은 y값 얘기하는 거고 치역은 그 y값 중에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그 둘이 똑같은 함수래.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1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함수가 똑같아. 함수가 똑같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두 함수가 똑같으려면 똑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면 돼. 근데 그게 하나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역이 만약에 1, 2, 3, 4야. 그럼 1, 2, 3, 4 다 넣어보는 거야. 다 넣었을 때 다 똑같은 게 나와. 그럼 두 함수는 같은 함수야. 이해가? 왜? 함수는 결국 어떤 거라고?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온다라는 게 함수라고. 그런데 정의역이 우린 이제는 있으니까 x값이 있으니까 그 x값들 다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게 나오면 똑같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함수의 그래프는 방금 설명하긴 했는데 뒤에 문제 보면서 할게요. 1번에 왜? 1번 보시면 두 집합 xy가 있다. x는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집합이고 y는 0, 1이라는 집합이다.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건 뭐야?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기만 하면 돼. 함수인지 아닌지는 집어넣었을 때 하나씩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1로 화살표를 쏘는 상황이네. 그 다음 두 번째, 0 집어넣었어.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죠. 그러니까 0이 0으로 화살표를 쐈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1은 마이너스 1로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쏠 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함수는 결국에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니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로 갈 거고 0 집어넣으면 0으로 갈 거고 1 집어넣으면 1로 가겠죠? 다 가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2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어 보시면 1로 가고 있고요. 1 집어넣어 보시면 2로 가고 있어요. 다 괜찮죠? 다 가고 있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되는 거고 미음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라? 그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나오면 한 개만 나오느냐 이런 거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에 함수값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값을 찾는 건 당연히 x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다. 근데 그 fx는 얘인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정의역의 조건이라는 애요. 조건. 요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요 조건에 맞춰서. 그러면 F3이야. 그럼 F에다가 3 집어넣어보래. X 자리에 3 집어넣어보래. 그럼 X에다가 3 집어넣을 건데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겠죠? 그러니까 3은 어디로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F3은 몇이겠구나? F3은 1이겠구나.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로 루트 3 마이너스 1인데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은 뭐야? 무리수야.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 이번에는 함수 f의 뭘 구하래? 치역을 구하래. 얘들아 치역은 뭐라고? 함수값들을 집합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치역이야.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야. 그래서 뭐 하면 돼? 방금 우리가 했던 거 함수값은 어떻게 구해? x값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함수값이야. 그럼 그 함수값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집합의 형태로 쓰면 그게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1부터 넣어볼게요. 보시면 내가 요 식에다가 요 함수에다가 1부터 6까지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1은 다시 x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나눠서 집어넣어 보겠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위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고요. 3 집어넣으면 3은 홀수니까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5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4는 짝수니까 밑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5는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10이니까 9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6을 집어넣으면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치역은 뭐야? 그냥 얘네들 집합으로 쓰시면 끝나요. 알겠죠? 알겠죠? 지금 따로 너희한테 y값은 뭐다, 공역이 뭐다 이런 거 얘기 없지? 그치? 그러면 언급이 따로 없으면 모든 실수라고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모든 상관없다라는 말에서 그냥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역이 뭐다라는 걸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실수구나, 모든 상관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얘들아 489번 한번 풀어볼래? 489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0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겠죠? 또 1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일 거고 2를 집어넣으면 4니까 4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일 거고요. 3 집어넣으면 9니까 9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4인 거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16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고 5를 집어넣으면 25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0, 1, 4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얘들아, 치역도 결국 집합이야.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다. fx와 gx가 있는데 fg가 같다. fg가 같다. 그럼 같은 거 어떻게 확인한다? 정의역이라고 정의된 걸 다 집어넣어봐라. 다 집어넣었을 때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돼. 하나라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보시면 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fg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어 보면 a 더하기 b인 거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면 1 더하기 2a인 거고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푸시면 a랑 b 나오겠죠. 그치?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같은 함수다라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밑에 492번 한번 볼게요. 492번 같은 건 방금까지는 뭐였어? 정의역을 줄 테니 A, B를 구해봐라 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491번까지도 다 그런 문제인데 492번은 조금 달라요. 492번을 문제를 읽어보면 공집합이 아닌 정의역 X가 있대.
그런데 fx와 gx가 그 정의역 x에 대하여 같아지더래. 그 x값의 개수를 한번, 그 집합 x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몰라? 원소의 개수 몇 개인지 모르죠? 그리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 맞죠? 그런데 우린 그 집합 x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그 x라는 애 안에는 일단은 알파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쳐볼게. 왜?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원소가 하나는 있을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 알파의 후보지를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그 알파면 x라는 집합 안에 알파가 들어가 있으면 f와 g가 같기 때문에 알파를 여기다 넣었을 때와 여기다 넣었을 때 같은 값을 갖겠죠. 그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 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3알파는 6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6이 되고요. 둘이 같아야 돼. 같은 함수니까. 맞죠? 그럼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6알파 제곱에 플러스 11알파의 마이너스 6은 0인 거고,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보시면 1에 마이너스 6에 11에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1로 되겠네요. 얘는 1로 될 거고, 그럼 1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6,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2,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알파는 뭐가 나오는 거야? 알파는 1, 2, 3이다 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얘들아, x 안에 알파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풀었더니 1, 2, 3이 나왔어. 그러니까 x 안에 있을 수 있는 원소는 뭐가 되는 거야? 1과 2와 3이 되는 거지. 그때의 x의 개수가 몇 개냐고. 집합에서 어떻게 했어? 원소 3개야. 그걸 가지고 집합 x를 만들 거야. 그럼 그때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2의 세제곱개. 그런데 여기서 1을 빼셔야 돼요. 왜? 공집합은 아니니까. 됐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이 알파 값은 뭐야? 원소의 후보들이야. 그 원소의 후보가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그 3가지의 후보를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거니까 x의 개수가 3개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x의 개수가 3개가 아닙니다. 7개라고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이 마지막인가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보기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라는 건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가 나오면 함수다. 하나를 집어넣는데 안 나온다거나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여러 개가 나오면 걔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래프에서 도대체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돼. 잘 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잖아. 그치? 그런데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그 사람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낸 걸까? 보면 어떻게 찾아낸 거냐면 양수 쪽만 볼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그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첫 번째,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들을 찍어본 거야. 근데 그 점들이 뭐야? x값을 집어넣어. 그때 나오는 y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표현해? 0,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나, 예를 들어서 0,0을 지나, 그 말은 뭐야? x가 0일 때 y의 0, 다시 x가 0일 때 y가 0이야 라는 뜻이야. 이 점의 좌표 자체가. 그러니까 쟤를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는구나.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오고, 3을 집어넣었더니 9가 나오는구나. 또 뭐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4분의 1이 나오고, 뭐 2분의 3을 집어넣었더니 4분의 9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찍어본 거야 다. 그러니까 이 점들이 뭐야? 뭘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얘기해주는 점들이야. 그걸 가지고 쭉 연결시켜 보니 이차함수 x제곱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맞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반대로 해보는 거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그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볼 거야.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따진다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요 위에 이런 점이 있어. 이 점이 있어. 이 점은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위에 어떤 점을 찍든 간에 x값 하나와 y값 하나가 대응이 되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인데 얘는 함수가 왜 안 된다고? 내가 어떤 점 하나를 찍어 그거에 대응되는 x를 찍어봤더니 그 x에 대응되는 점이 몇 개야 지금? 하나의 x에 몇 개의 점이 대응이 돼 있어? 2개의 점이 대응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쟤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우리가 매번 이렇게 다 따져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져보시면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질 거냐? 세로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잘 봐. 내가 여기다 세로선을 그렸어.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죠. 그러면 함수야. 근데 세로선을 왜 그리는 거야? 하나의 x값을 찍어보는 거야. 세로선을 그리겠다는 게. 하나의 x값을 찍었어? 그랬더니 한 점에서 만나네? 아, 하나의 x값을 찍었더니 하나의 y에서만 만나네.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의 x값을 찍었어? 근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네? 2개의 점에서 만나네. 그러니까 아,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가 2개가 선택이 됐네.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세로선을 그렸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네? 2개의 점에서 만나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네. 마지막으로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아, 얘는 함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알겠죠? 밑에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밑에 거 중에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지금 쭉 4가지가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기억.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아니야. 내가 하나의 x값을 찍었어. 세로선을 이렇게 그었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의 x값이 모든 y값들을 선택해버린 거야. 그럼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되는 거고 니은을 보시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지금 여기가 뚫려 있고 여기가 뚫려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세로선을 그려봐. 그럼 x값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저 x값에 대응되는 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 만나잖아. 만난 점이 없잖아. 맞죠? 대응되는 점이 없다는 건 선택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니은 함수가 아닌 거예요. 디귿. 전부 다 가능하죠? 세로선 그었을 때. 마지막 디귿. 리을. 뭐야? 나 이렇게 그어봤어. 얘는 뚫려 있고요. 얘는 막혀 있어요. 그럼 몇 개의 점에서만 대응되는 거야?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는 거지. 위에 건 뚫려 있고 밑에 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을은 뭐야? 리을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즉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을 그릴 건데 그 세로선을 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안 만나거나 2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는 우리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절대값 그래프 나오면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 1학기 때도 2차 함수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스텝 2로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에서 얘들아 499번 한번 풀어볼래? 499번? 얘들아 좀만 더 차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499번 한번 풀어보세요. 499번 한번 풀어보세요. 돌지들 마시고 시간 줄 때 풀어보세요. 어차피 숙제니까.
그만 졸고. 월요일이라서 그런 거지? 내일은 안 졸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도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 없다? 근데 뭐 좋아할 건 아니야, 사실 8월 15일이라. 원래도 빨간 날이라. 8월 15일 없어요. 이번 주만 버티자. 이번 주만 하면 돼. 이번 주만 하면 끝나. 나도 그 생각으로 버티고 있어. 이번 주만 하면 돼. 오늘, 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 봅시다. 499번은 이제 얘가 함수이려면 마이너스 1, 0, 1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0 집어넣었을 때는 어차피 2가 나와. 맞죠? 0 집어넣었을 때 어차피 2가 나오니까 0은 사실 집어넣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1과 1만 집어넣어볼 건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시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맞죠? 맞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 맞아? 마이너스 1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1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1도 사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만? 1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1은 a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그럼 2a 더하기 3인 거잖아. 맞죠? 그럼 2a 더하기 3이 뭐여야 돼? 얘가 1이거나 얘가 2거나 얘가 3이거나 셋 중 하나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저 1, 2, 3 안에서 y값 안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a값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01번 한번 보면 501번 얘들아 501번 같은 게 이제 함수의 관계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잘 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의의 실수라고 돼 있어요. 수학에서 임의에는 모든 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이호식이 만족한다 라는 말은 저식은 항등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A 더하기 F의 A 더하기 B가 FA 더하기 FB 더하기 4다를 만족시키는 AB를 가지고 F4 더하기 F-4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말인 거거든. 근데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아무거나 먼저 집어넣어 보는 거야. 아무거나 집어넣다 보면 풀릴 때가 있어. 아무거나 집어넣다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집어넣냐면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0, 0 집어넣으면 F0은 2F0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또 1, 1 집어넣으면 뭐 F2는 2F1 더하기 4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냥 계속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1, 1 집어넣은 거야 얘가. 그럼 F2를 알려면 F1을 알아야 되네. 그럼 F1은 어떻게 알면 돼? 저기다 0, 1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0, 1 집어넣어서 뭐 계산해 보든가. 아니면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든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다 보면 나올 때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먼저 보는 거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F4 더하기 F-4를 구해보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얘잖아. FA 더하기 FB 더하기 4가 쟤야. 근데 우리는 F4 더하기 F-4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A, B에다 뭐 집어넣어 보는 거야? 4랑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왜? 여기다 4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이 딱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어 보는 거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 F0은 F4 더하기 F-4 플러스 4야. 그럼 우리 얘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얘 어떻게 구해? 여기 적혀 있어. 지금 0, 0 집어넣었을 때 얘야. 그럼 여기서 F0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그치?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네. 그럼 얘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8이네. 답이 마이너스 8이네.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로 숫자들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집어넣다 보면 풀릴 때가 있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0, 0 집어넣으면 F0을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어 보겠다. 그거를 요식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집어넣어 보면 될 것 같고요. 503번 봅니다.
503번. 503번은 뭐라고 돼 있느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를 함수 fx가 있는데 f2025를 구해보래. f2025를 구해보래. 그러면 얘들아 읽어보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의 4x는 4 곱하기 fx고 fx가 얘인데 얘는 1부터 4까지만이래. 근데 우리는 2025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요 함수에다가 요 식에다가 2025를 집어넣을 수 있단 걸까 없단 걸까?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을 수 없겠지. 왜? 얘가 이 뒤에 나오는 게 조건이라고 조건. 정의역의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25는 저기다 못 집어넣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일단 첫 번째로 뭐밖에 없느냐? f의 4x는 4 곱하기 fx다라는 거 말고는 없어, 이제 쓸 수 있는 게. 근데 우리는 2025가 구하고 싶은 건데 집어넣을 수 없어. 왜? 2025라는 숫자는 너무 커. 너무 커. 4보다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뭘 해줘야 되는 거야? 2025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야, 숫자를. 맞아?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줄여나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줄여나갈래? x에다가 2025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들아. x에다가 2025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가 뭐가 돼? 2025에 4를 곱하는 거니까 8100이 돼버린다고. 숫자가 더 커지잖아. 그게 아니라 뭐야? 얘가 2025가 되는 x값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뭐가 있어? 4분의 2025가 있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첫 번째로 x에다가 4분의 2025를 한번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f의 2025는 4 곱하기 f의 4분의 2025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숫자가 줄었어? 근데 4분의 2025도 아직 4보다는 커. 더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이번엔 x에다가 뭘 집어넣어 보는 거야? 한 번 더 나눠서 16분의 2025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16분의 2025. 16분의 2025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f의 4분의 2025는 뭐가 된다? 4 곱하기 f의 16분의 2025가 된다. 규칙 보이죠? 맞지? 한 번 내려갈 때마다 몇씩 곱해져? 4씩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써볼게. f 2025는 4 곱하기 f의 4분의 2025고요. 는 4분의 2025가 얘잖아?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곱하기? 16 곱하기가 되겠죠? 그럼 뭐가 돼? 16 곱하기 f의 16분의 2025가 되겠죠? 맞지? 쭉 가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얘가 어디까지 가야 저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써볼까? 그 다음은 64분의 2025겠죠? 4씩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은 256분의 2025겠지? 얘도 아직 커 4보다. 그 다음은 1024분의 2025야. 얘가 대략 얼마야? 1점 얼마죠? 충분히 작아졌네. 그러니까 결론. f 2025는 1024 곱하기 f의 1024분의 2025겠네를 알 수 있죠. 맞죠? 지금 분자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1024분의 2025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그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1024분의이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집어넣어 보시면 1024 곱하기 절대값 3-1024분의 202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4번 봅니다. 506번 봅니다. 504번이네요. 504번에 세변의 길이가 A60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FA라고 하겠다. 당연히 A 값에 따라서 둘레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그 삼각형의 둘레를 FA, A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거야. 그랬을 때의 치역이라는 건 함수 값을 의미하죠.
그치? 함수값이 어떤 범위의 형태로 나타나와. 그러면 봐봐. A, 6, 10인데 그거의 둘레를 FA라고 하겠대. 그럼 FA는 뭐가 되는 거야? 16 플러스 A가 되겠죠? 둘레의 길이니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다 더한 게 이제 둘레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너네 A가 100이야. 그럼 삼각형이 될 수 있어? 100이랑 6이랑 10을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냐고.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A 값은 제가 삼각형이 되려면 범위가 존재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함수를 앞으로 쓸 때는 A 값의 범위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정의역의 범위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에 A 플러스 3이 제일 작은 길이야. 제일 짧아, 셋 중에. 제일 짧아? 그러면 A 더하기 6이 1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나머지 두 변의 합은, 짧은 두 변의 합은 긴 변보다 커야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커야 삼각형이야? 4보다 커야 삼각형이죠. 마찬가지로 A가 가장 긴 변이야. 그러면 6 더하기 10은 A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16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치? 아, 그러니까 A가 4부터 16이네. 그럼 16 플러스 A는 몇부터? 20부터 30이겠네. 이거 알 수 있겠죠. 그치? 그치? 그래서 함수 구할 때 앞으로 정의역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505번. 3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 걔가 fx는 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정의하자. 이 함수의 치역이 3이 되도록 해라 라고 돼 있어. 얘들아, 치역이 3이 된다는 건 3만 선택받았다는 거야. 맞나요? 치역이라는 건 선택받은 애들이야. 선택받은 애가 누구다? 3이다. 3 말곤 없어야 돼.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따져야 돼?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는지 따져보겠죠. 그러면 fx는 뭐야? 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근데 그게 몇이었으면 좋겠대? 3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x의 후보지는 결국 뭐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 인 거고, 그러면 3, 그 다음 7, 11, 15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몇 가지? 몇 가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건? 나머지가 3인 건? 응? 27까지겠죠? 30 이하의 자연수니까. 맞지? 맞지? 그러면 x의 후보지가 몇 개네? 3부터 27까지니까 총 몇 개야, 이놈들아? 총 7개, 7개, 7개. 7개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겠다고? 정의역 x를 만들어내겠다고. 그럼 정의역 x는 몇 개야? 2에? 7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공집합이면 안 돼. 얘들아, 공집합이면 x가 정의역이 공집합이야. 그럼 집어넣을 게 없어. 그럼 치역이 있을 수 있어? 치역이 존재한다는 건 뭔가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제 공집합이면 안 돼요. 이렇게. 괜찮니? 얘들아, 요거 7개인 거 셀 때 진짜 손으로 이렇게 세고 있지 말고 3, 7, 11 이러고 있기만 해. 알겠지? 100까지면 다 셀 거야? 아, 3, 7, 11, 15, 19, 20 손가락이 모자란데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몇씩 커져? 4로 나눴을 때니까 전부 다 규칙이 4씩 커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씩 커진 거야? 몇씩 커진 거야? 24만큼 커졌죠? 4씩 몇 번 커진 거야? 6번 커진 거지? 그러니까 4씩 6번 커진 거니까 몇 개야? 그러니까 7개야? 한 번 갈 때마다 하나씩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6번 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것부터 6번 간 거니까 7번째가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7개인 거야? 알지? 이것도 다 세기만 해. 나중에 문제 풀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러고 있기만 해. 나중에 또 대수 가서 이거 나온다. 대수 3단원에 수열 나오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야. 나중에 이러고 있기만 해. 알겠어.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손가락 10개밖에 없어, 우리. 10개 넘어가는 나오면 못 풀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봐주시면